이제부터 강준혁 선생님께서 강의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못 하셨죠? 뒤에 있는 것 좀 준비된 거 많이 좀 드시고요. 자, 우리 이제 학습 코칭 강의를 이제 하는데, 학습 코칭 요즘에는 이제 공부하는 기간이 되게 많이 길어졌죠. 그죠?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듯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텀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님들께서 좀 느긋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자녀들을 보실 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님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습 코칭이라든지 자녀의 교육에 대한 어느 정도 이런 좀 준비들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점수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부모님들이 분명히 많이들 좀 조급하시게 되고 많은 문제점들을 아마 노출시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점수라는 게, 각 학교 과정마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에서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틀리고요. 또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또 고등학교 과정, 이제 부모님들은 모르시지만 어떤 그런 과정별로 어떤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조급하니까 초등학교 공부 못하던 애가 또 중학교 가면 잘 할 수 있을까? 또 중학교 못하면 고등학교 가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 때문에 뭐 초등학교부터 많이들 이렇게 교육의 점수, 특히 점수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죠. 그렇죠? 근데 점수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공부라는 부분에 많이 흥미를 잃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이제 좀 마음이 쓰이는 부분들이 뭐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 성적이라든지 그 점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점수가 몇 점이다, 내가 등수가 몇 등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어떤 자신감도 있고 마음이 많이 움츠려들겠죠. 이제 그런 학생들은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많이 힘들어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들이 좀 더 정확한 코치가 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습 코칭이다, 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방송에 많이 나오고 유명한 이제 뭐 선수라든지 스포츠 선수라든지 아니면 좀 유명인들이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고 그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데는 보면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겠어요? 부모님. 그쵸? 뭐, 김연아 선수라든지, 유현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그렇게 좀 늦게 시작을 했고,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저때 시작해서 될까? 과연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 부모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운동에 대해서 아주 잘 하셨던 분들도 아니에요. 그쵸? 김연아 선수 부모님이 뭐 스케이트를 타거나 유현진 선수 아빠가 뭐 야구 선수 출신도 아마 아닌데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면 전문적인 코치로서 어떤 교육은 받은 적은 없지만 그런 코치들이 할 수 있는 최단의 어떤 그런 장점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코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고 이렇게 제가 가만히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운동 자체를 잘하게 만들기보다는 좋아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동을 힘들어하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게 오랜 시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아마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떤 스스로 그걸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끔 많은 조건들을 아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한 이제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지도하시다 보면 조금 더 좋은 아마 결과들이 나오지 않겠냐. 왜냐하면 공부라는 부분은 어떤 자기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만 갖고 애들이 이렇게 쭉 있다 보면요. 어느새 애들이 점수가 또 잘 나오게 되고 자기 미래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조금만 이제 어떤 그런 코칭의 노하우라든지 기법들을 알아서 우리 자녀들을 조금만 이렇게 이끌어 줄 수만 있으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보면요.
자, 이제 어떤 부모님, 어떤 엄마가 있어요. 어떤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가 유치원을 이제 애를, 이제 첫 아이를 낳아서 유치원을 이렇게 보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유치원을 갔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겠죠. 그쵸? 근데 그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아무개는 되게 집중을 못 한다. 그래서 한 3분을 앉아있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막 산만하게 수업 분위기를 다 깬다. 이렇게 하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안 좋겠죠. 자, 그럼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죠? 만약에 그런 상담을 받고 집에 딱 갔을 때는 애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부모님들은 그렇게 상담을 받고 나면 그거를 똑같이 애한테 되돌려 줄 거예요. 그죠? 우리 집 사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오늘 선생님이 너를 아주 칭찬을 했어. 처음에 유치원에 들어올 때는 1분 정도밖에 못 앉아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한 3분 정도까지는 아주 집중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보통 때는 밥을 안 먹는데 그날은 밥을 2공기를 탁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얘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또 상담을 했겠죠. 그죠? 어머니, 얘를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가 전혀 집중도 못하고, 뭐 자기 공부 안 하는 건 상관없는데 주변에 애들도 공부를 못하게 하고 되게 아주 문제성이 심각합니다. 공부도 아마 뒤에서 살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마음 무너지겠죠. 그쵸? 눈물이 흐를 거예요. 근데 집에 오니까 애도 이제 엄마랑 어떤 상담이 이루어졌는 자기 학교 생활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건 자기 학생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엄마가 이제 집에 왔을 때는 이 애는 되게 불안할 겁니다. 분명히 선생님 어떻게 상담을 했는지는 아니까. 그런데 엄마는 뜻밖에도 선생님이 너에 대한 칭찬을 아주 많이 하더라. 너 아주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20 몇 등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한 2등이 더 올랐다 그러던데 뭐 이렇게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또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중학교에 갔을 때는 자, 엄마가 또 상담을 받을 때 좋은 상담을 받았겠어요? 좀 안 좋은 상담을 받았겠어요? 안 좋은 상담을 받았겠죠, 그죠? 얘는 이 성적으로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도 힘들 뿐더러 또 인문계 진학한다고 해도 뭐 좋은 대학을 가긴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엄마는 또 애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중학교에서 내가 초등학교보다 많이 성적이 올랐다 그러더라. 그리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아주 좋은 고등학교도 갈 수 있다고 하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다고 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흘러가서 고등학교 갔을 때도 똑같은 상담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보니까 너 이제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한 1년 반, 2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아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 많이 좋아졌다 그러던데, 너 이제 점점 너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갈수록 점점 갈수록 조금씩 향상되고 있고 네가 그걸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 걔는 뭐 아주 좋은 상위권 명문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대학을 가고, 그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제가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알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나를 믿어주고 잘한다고 자신감을 주고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줬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이렇게까지 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우리 애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 힘을 계속 실험만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애들은 정말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보면 어떤 지금 바로 일어나는 이렇게 눈앞에 있는 성적이라든지 애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더 애가 좋아지고 잘 되어지라는 어떤 기대 또 어떤 그런 마음에서 요것만 고치면 애가 상당히 좋을 건데 하면서 계속 그런 단점이라든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걸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계속 이렇게 가잖아, 그렇죠? 그렇게 가면 점점점 애는 어떤 자기의 자존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자꾸 위축이 되고요. 어떤 그리고 또 성적이라든지 이런 눈앞에 보이는 결과들에만 계속 집중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애는 부모님이 바랬던 어떤 그런 결과를 보기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결과들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옛날에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공부만 하면 됐으니까 그렇다고 막 좀 힘들면 고등학교 3년 정도만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가면 인생이 어느 정도는 보장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이제 직장을 잡고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공부라든지 어떤 또 성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먼저 좀 인식이 좀 많이 바뀌시면 조금 더 성공하는 인생을 자녀들이 살도록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칭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중에서 한 2가지 정도 이제 오늘은 뭐 칭찬하는 방법하고요. 기본적인 대화법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보면서 요거 2가지만 조금 바꾸셔도 우리 부모님들이 요거 2가지만 조금 바꾸셔도 애들이 공부를 많이는 눈앞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가면 갈수록 많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우수한 학생이 될 거고요.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마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들한테 칭찬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아빠가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우리 애 진짜 잘해준다. 뭐 이렇게 안아도 주고 표현도 많이 해주고 칭찬 되게 많이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의 애들을 대상으로 부모님한테 칭찬받은 적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얘기는 뭐냐. 부모님들은 칭찬해준다고 하고 그냥 자기는 이게 칭찬의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받는 애들, 사람들은 그게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와, 80점이나 맞았네? 오, 잘했어. 근데 네가 조금만 더 하면 90점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그 애의 입장에서는 그게 칭찬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애는 부담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죠? 아, 내가 80점이나 받았는데 90점을 못 받아서 엄마가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내가 90점을 받아야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아마 애는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애는 점점점 공부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을 할 때도 어떤 칭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테크닉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공부에 대해서 칭찬할 때 어떤 성적, 점수를 가지고 칭찬을 많이 하고 남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절대로 애들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한다. 너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 이 얘기는 머리랑 공부랑은 전혀 상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머리하고 공부하는 거라고는 사실은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공부를 못했던 애들이 점수가 팍 올라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점수가 떨어질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머리가 좋다는 거는 뭐냐면 모든 게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어떤 애한테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네 인생은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건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너는 아무리 해도 네 인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칭찬을 해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애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으로 애가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할 때도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애가 어떤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바로 그 순간에 그 즉시에서 칭찬을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칭찬 받을 때는 아꼈다 안 하다가 야단 맞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야단을 쳐버리면 그죠? 애들은 이렇게 칭찬에는 약간 인색하고 그죠? 야단 맞고 이런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애가 공부를 이렇게 공부랑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만약에 뭐 안 보던 책을 보고 앉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야, 이제, 이거 공부 안 하는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책을 보는구나. 그죠? 그러면 뭐 애가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애는 그렇게 하지만 기분은 상당히 좋을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노력하고 있거나 조금씩 변화되는, 바뀌는 면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 학원 갔다 와서 책도 안 보더만 그래도 오늘은 학원 가서 숙제라도 하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잘하고 있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노력하고 있고 애들이 행동하고 있고 조금씩 바뀌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자꾸 찾아내시고 칭찬해 주시다 보면, 그죠? 그래도 만약에 애들이 공부를 한다. 그럼 보통 애들이 한 20분, 30분 앉아 있는다. 그러면 그래도 한 30분이나 앉아 있었네. 1시간이나 앉아 있었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그 부분들을 딱딱 집어서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지. 와, 우리 아들 공부 잘했다. 우리는 공부 오래 했네.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면 애도 그게 칭찬을 받는지 그냥 엄마의 그냥 립 서비스인지 이게 잘 구분이 사실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그때 적재적소의 칭찬을 이렇게 딱딱 무엇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는지, 그죠?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칭찬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분명히 네가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올라갈 거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계속 확신을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를 만드는 것보다는 공부를 이게 좋아하게끔 공부를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애가 부담이 좀 적겠죠. 그렇죠? 만약에 해서 이번에는 영어를 한 100점을 맞아봐. 영어를 한 70점, 한 80점을 맞아봐.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만 하면 올라갈 거고 잘할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자꾸 이렇게 만드시는 게 제일 아마 중요할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애들이 이제 칭찬을 받는데 익숙해지면 애들이 이제 그 칭찬을 조금 더 받고 또 누구한테 칭찬받는 게 가장 좋겠어요? 부모님들한테 칭찬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칭찬을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되게 인색하세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칭찬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인색합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애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한 얼마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보통 집에서. 부모님들은 칭찬이랑 똑같아요. 부모님들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애들은 대화를 안 한다. 우리 집에서 대화한 적이 거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밥 먹어라, 학교 가라. 이렇게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기본적인 레파토리를 부모님들은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렇죠? 애들은 그걸 대화라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어이구, 우리 새끼, 어이구, 학교에서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죠요? 우리 뭐 했죠요? 이렇게 탁 대화, 그게 사실은 대화죠. 그쵸?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런 부분에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하더라죠. 이렇게 학원 가. 뭐 해. 뭐 했냐? 성적표 가져와봐. 점수가 이게 뭐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하다를 하지, 어떤 대화를 하지는 않아요. 그쵸? 왜? 내가 부모니까. 그쵸? 내가 부모고,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맞고, 너는 아직까지 뭔가 부족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따라와야 돼. 이런 식의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깥에 상처를 받는 것보다 부모님들한테 상처를 받는 게 되게 많고, 애들이 부모님들에게 대화 자체를 이렇게 딱 거부하겠죠. 그쵸? 그렇게 거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애들 성적도 비례적으로 추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공부를 못하면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공공이 없어요. 얘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렇죠? 또 얘는 어쨌든 집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집에도 들어가야 되고 어차피 일단 그렇게 살아야 돼. 자기가 바깥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얘들은 도움을 받을 곳이 한 군데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도 제가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이 코칭을 배우세요. 부모님들 어떤 코칭 스킬을 배워서 자녀들과 어떤 자녀들 학습적인 어떤 그런,
안내자로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학교를 떠난 지가 몇 년인데 내 학력이 가방끈이 짧아갖고 난 영어도 모르고 수학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애들을 코칭을 하냐, 가르치냐. 그렇게 그거 가르치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지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실 필요는 사실은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코치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테크닉을 가르치고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애들이 자기들이 원인을 다 알아요. 중학교만 되면. 내가 영어를 못해. 그러면 제가 애들 만나갖고 너 영어 못한다며?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원인과 진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뭐 독해가 약해요. 나는 뭐 문법이 약해요. 나는 뭐 단어를 못 외우고. 왜 그거 안 해? 그렇게 하면 이제 실질적인 얘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은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을 잡고 그래야 인생의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6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또 중학교 오니까 또 중학교 때 아주 중요한 거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또 했어요. 정말 죽을 똥 살똥 했어요. 왜? 뭐 보통 애들 이렇게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사교육을 하고 이런 애들 보면 몇 시대에 자냐면 11시, 12시, 뭐 1시 이렇게 잡니다. 지칠 정도로 진짜 막 이렇게 목에 턱에 숨이 찰 정도까지 확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야 이제 대학을 갈 때까지는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한 시기야. 애가 한 번도 안 중요한 시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같이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계속 그렇게 부모님들은 언제까지나 거짓말만 하고 자기들 이용하려고 하고 몰아붙이기만 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사실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한번 보면 애들 되게 답답하고 힘들고 아마 많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진짜 대화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대화 자체를 응하지가 않죠. 왜? 부모님들 입장도 이해가 가요. 나중에는 보면 애들이 또 부모님들을 이해하게끔 또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도 진짜 힘들고 어렵고 요즘 경제적인 상황도 여러 가지 힘드니까 부모님들도 이제 자식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얘랑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좀 기존에 계속 대화가 이어진 상태라면 그죠? 대화가 될 텐데 솔직히 우리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얘가 도대체 몇 학년인지 몇 반인지 담임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몰라. 그렇죠? 학교에서 도대체 학교는 돈 줬으니까 학교는 가겠지. 이제 이 정도 되니까 공부랑은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죠. 그렇죠? 그 대화 자체가 사실은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최소한 학교가 바뀌었다면 얘가 3학년이 뭐 학년이 바뀌었다면 도대체 몇 반인지 그 교실이 어디 정도 있는지 정도만 물어줘도 그렇죠? 어떤 대화가 안 끊길 거예요. 사실은.